20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부천시 초등학교에서 수영과 축구, 바둑교실이 운영됩니다. 제8회 회장기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평창에서 열렸습니다. 여수시가 도심 곳곳에 주소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포항시에서 단맛 줄이기를 주제로 보건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예약을 했지만 취소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일컬어 노쇼라고 부릅니다. 식당이나 병원, 미용실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극심한데요. 노쇼 때문에 예약을 잡지 못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소하게 지켜지지 않는 약속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한 주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국회 소식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이번 주 국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면서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20대 총선 결과 3당 체제가 확립되면서 국회의장 자리가 어느 쪽으로 갈지 예측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의원들이 자유투표로 결정하지만 관례적으로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국회 부의장직은 여야가 각각 한 자리씩 나눠 가졌습니다. 부천의 초등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 수영과 축구, 바둑을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영교실을 시작으로 올해는 4학년 축구교실, 5학년 바둑교실이 운영됩니다. 즐거운 체육 시간, 나란히 서서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풉니다. 곧이어 등장한 축구공. 서로 짝을 지어 몸을 좌우로 위아래로 흔들며 공을 주고받더니 이번엔 앞으로 달리면서 패스를 시도하고요. 손에 이어 발로도 도전해봅니다. 바로 축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사이드 패스인데요.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선수에게 공을 넘길 수 있습니다. 능숙한 발놀림으로 공을 차는 남학생들, 친구들과 호흡을 맞추며 운동장을 달리고요. 처음엔 공차기가 어색했던 여학생들도 이내 웃음을 터뜨리며 축구의 재미를 느껴봅니다. 학원 다니는 것보다는 아는 친구들이 처음부터 많았기 때문에 이게 더 재밌는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시합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열심히 할 겁니다. 예전에는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올해부터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축구 교실. 정규 체육 교과 과정에 10시간의 축구 수업을 편성해 패스와 드리블, 볼 컨트롤 등 기본적인 축구 기술을 가르치고 미니게임 등 팀 훈련도 실시하는데요. 수업은 올해 초 공개 채용으로 선발된 12명의 축구 강사와 부천FC 선수가 맡습니다. 축구는 이제 기초 체력 향상과 그리고 협동심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축구의 기술을 조금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여학생들의 축구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을 가르쳐 보니까 제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그 친구들이 많이 실력이 향상되는 게 보이니까 많이 보람찬 것 같습니다. 4학년 축구 교실은 올해 55개 초등학교 6,2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합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지역의 전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7,300여 명의 학생이 수영 교실에 참여해 2달간 물 적응에서 발차기, 자유형 영법을 배우는데 역시 반응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올 하반기 5학년 바둑교실과 6학년 만화교실 운영도 추진 중에 있어 기존의 부천 아트밸리 수업과 더불어 부천의 초등학교가 예체능 교육의 중심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예체능 교육,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발굴하는 동시에 감성과 인성, 창의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관심은 있지만 부담스러운 예체능 교육. 이젠 문화특별시 부천이 책임집니다. 부천시 곳곳에는 판타지아 바이크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지역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리해 무료로 대여해주는 공공자전거 대여소인데요. 지난해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한 가운데 부천 마루광장과 손내 무지개광장에도 문을 연다는 소식입니다. 부천 마루광장과 송내 무지개광장의 판타지아 바이크 스테이션이 5월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이 바이크 스테이션은 지하철 환승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자전거 타기를 유도해 자전거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로 각 정거장마다 30대의 자전거가 비치돼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의 경우 지역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 말끔히 수리한 것으로 자원 재활용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거장에서 회원에 가입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하루 최장 5시간까지, 장기 대여는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판타지아 바이크 스테이션은 3월부터 12월까지 평일에만 운영하며 공기압, 브레이크, 펑크 등 간단한 경정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시는 지하철역 인근에서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함으로써 자전거가 마을버스를 대신해 지하철 환승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출퇴근 때 혼잡한 버스의 수송량을 분담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기여할 방침입니다. 부천시 자연생태공원에서 튤립 전시회가 열립니다. 또 고강 선사유적공원에는 철쭉이 만개했다고 하는데요. 화사한 봄꽃이 가득한 현장, 미리 만나보시죠. 튤립 전시회가 오는 5월 8일까지 자연생태공원 4개 정원에서 열립니다. 전시회에는 탐스러운 꽃송이, 갖가지 색깔의 튤립 7만 송이와 함께 시원한 분수, 예쁜 풍차 모형이 설치돼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시민들이 직접 만든 소명 튤립으로 울타리를 제작해 눈길을 끕니다. 또 전시회 기간 중 금요일과 토요일을 중심으로 클래식 공연과 농악, 영화 상영 등 문화 이벤트가 마련되고 소망 튤립 만들기와 수목원 초록교실 등 체험 행사도 진행됩니다. 지난해부터 부천의 봄꽃단지로 떠오른 고강 선사유적공원에는 철쭉이 어여쁜 꽃봉오리를 맺었습니다. 철쭉은 이번 주말을 전후해 만개할 것으로 보이며 공원 뒤편 산등성이를 따라 아름다운 꽃물결을 연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고리울 선사문화제가 4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고강 선사유적공원에서 열립니다. 화사한 철쭉을 배경으로 고유 제천 내에서 각종 공연과 음악회, 달집 태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가족 나들이를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철쭉은 5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만날 수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캠핑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부천의 인기 캠핑장인 야인시대 캠핑장과 여월 농업공원 캠핑장이 곧 개장합니다. 이제는 거리나 비용 걱정 없이 가까운 곳에서 캠핑의 낭만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야인시대 캠핑장이 4월 26일 개장합니다.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위치한 야인시대 캠핑장은 넓은 행사장과 체육시설, 세척장과 화장실, 화덕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족 나들이객뿐만 아니라 단체에도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50면의 임대 텐트를 운영하고 있어 텐트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으며 만화박물관과 한옥마을, 아인스월드 등 주변의 볼거리도 다양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장하며 야인시대 캠핑장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월 농업공원 캠핑장도 5월 1일 문을 엽니다. 여월 농업공원은 지난해 국제환경상인 그린애플 어워즈 골드를 수상한 친환경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과거 정수장 시설이 생태 연못과 텃밭, 잔디밭, 캠핑장으로 변신해 의미를 더합니다. 한 면당 1박 2일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되 3명까지 인원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인터파크에서 예약하면 됩니다. 제8회 회장기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평창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도연합대회에 출전할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젊은이들 못지않은 뜨거운 열정이 가득한 현장의 모습,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 평창군 용평면에서는 제8회 평창 노인회장기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노인회 평창군 지회 주관으로 진행됐는데요. 130여 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해 친목 도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인들의 여가를 인용해서 나와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건강에도 좋고 또 여러 가지 그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창군에서는 매년 노인 게이트볼 대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금년이 제8회 노인 게이트볼 대회이고 더욱이 여기서 선발된 선수는 강원도 연합회장기 선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까지 부여진 첫 번째 평창군의 게이트볼 행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게이트볼은 알파벳 T자형 스틱으로 볼을 쳐서 경기장 내 3곳의 게이트를 차례로 통과시킨 다음 골포를 마치는 구기 종목인데요. 다른 운동에 비해 체력 소모가 크지 않아 어르신들이 즐기기에 적합하고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긴 시간 이어지는 경기도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공과 공이 부딪히는 그 짜릿한 그 순간을 이제 사실은 즐기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못 맞추게 되면 또 실망감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성취감, 자신감이 또 이렇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그 힐링이 되고 마음의 힐링이 되고 이제 그렇게 돼서 건강도 찾고 즐기기도 하고. 이번에 실시한 제8회 노인 게이트볼 대회 우승팀은 올해 강원도 연합대회에 평창군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의 명예를 걸고 대표 선수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건전하고 정정당당하게 스포츠를 즐기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무척 보기 좋았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도 그 여가 현역으로 엄청 재밌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이 다 나이 관계없이 이건 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물론 여러 팀도 다 이겨야 하겠지만 특히 우리 팀은 작년에도 우승기를 탔습니다. 군대에. 그래서 올해도 모두 우승기를 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이팅! 평창군에서는 1년에 약 5차례 정도 노인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합니다. 어르신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일상에 활력을 더한다는 취지인데요. 여가 시간을 활용해 스포츠를 즐기고 지역 어르신들의 친목 도모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에서는 올해 게이트볼 대회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경로당 강좌를 운영하고요. 한여름밤에 실버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제8회 노인 게이트볼 대회에서는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열정을 가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평창군에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더 많이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햇빛700 강소라입니다. 평창군이 축산농장에 지능형 스마트 시설을 접목하는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축산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FTA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자 지능형 축산시설을 도입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력 절감을 통해 축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됩니다. 평창군은 축산 스마트팜 조성을 위해 지난 1월 국내 한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 농가별 현지 조사를 거쳐 지원이 시급한 농장 5개소, 총 사업비 3천만 원을 우선 선정해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습니다. 올해 선정된 5개 농가에는 개체 보정시설과 사료 자동 급여시설, 축사 환풍시설, 개체 모니터링 등 축사에 필요한 자동화 시설이 지원됩니다. 한편 평창군은 지난 2013년부터 모두 1억 9,200만 원을 들여 국내 한우 사육 144개 농가에 자동화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평창군이 맑고 깨끗한 대기질을 만들기 위해 5월 27일까지를 비산먼지 특별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사업장과 민원을 발생시키는 사업장, 토사류 등 관내 90여 개소의 운송 사업장이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변경 신고 의무 이행 여부, 방진벽, 세륜시설 설치 및 가동 상태, 통행도로 살수 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와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됩니다. 또한 토사류 운반 사업장 차량에 대해서는 세륜, 측면 살수 후 운행 여부,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및 적재 높이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해서 비산먼지 발생을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평창군은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환경 오염을 유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와 조치 이행 명령 등 엄격한 행정 조치를 취해 비산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확보한다는 각오입니다. 2016 군매너 평창 자원봉사 릴레이 출발식이 열렸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평창군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400여 명의 군민이 참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평창에서는 2016년 군매너 평창 자원봉사 릴레이 출발식이 개최됐습니다. 한 해 동안 마치 릴레이 경기처럼 봉사활동을 이어가자는 취지인데요. 8개 읍면을 대표하는 봉사단체가 주축이 돼서 모든 평창군민들의 동참을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자원봉사 릴레이 출발식은요, 우리 평창군의 자원봉사 단체를 주축으로 저희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평창군 군매너 운동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도 군매너 평창군 자원봉사 릴레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평창군의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봉사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무엇보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평창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면서 또 군매너의 도민 의식 생활을 밑바탕하면서 오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을 꼭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주위에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을 주고자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릴레이 자원봉사에는 1000여 명이 넘는 군민과 봉사단체가 참여합니다. 이번 출발식을 시작으로 5월 15일까지 집수리와 임의용, 재능기부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봉사활동을 펼칩니다. 올 한 해는 저희가 한 87개 단체에서 한 1,300여 명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8개 읍면에서 다 릴레이 기간을 정해가지고요. 그 기간 안에 단체마다 그러니까 오늘 활동을 하시고 내일 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릴레이 길을 전달하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활동으로는 저희가 먼저 재가복지 활동, 그다음에 요양원 방문 활동, 그다음에 농촌 일손 돕기 활동, 환경 정화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릴레이 출발식은 평창군민들의 재능기부 공연으로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군매너 댄스를 비롯해 벨리 댄스, 국악 공연 등 볼거리가 다양했는데요. 올 한 해 펼쳐지는 자원봉사 릴레이에서도 이처럼 군민 모두의 마음이 모아졌으면 합니다. 평창군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자원봉사 릴레이에 많은 군민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모든 평창 군민이 함께하는 2016 군매너 평창 자원봉사 릴레이 출발식, 이를 통해 참여와 나눔의 기회가 확산되고 지역사회의 봉사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햇빛700 강소라입니다. 여수시가 도로명 주소를 홍보하기 위해 도심 곳곳에 주소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시는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청과 진남관, 구 송원 백화점 등 3곳에 도로명 주소 지역 안내판을 제작해 설치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쉽게 지역의 관광 명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를 관광 안내 지도로 구성해 제작했으며 야간에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LED 조명판을 사용해 안내 효과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여수시는 온화한 기후 여건과 우수한 체육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유명하죠. 덕분에 올해 들어서만 12만 명이 전지훈련을 위해 여수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이달까지 야구와 육상에서만 70여 개 팀 5만여 명을 포함해
12만 명의 각종 훈련 선수들을 유치해 95공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뒀습니다. 따뜻한 기후와 다양한 종목의 경기장 시설로 전지훈련팀 유치에 성과를 내고 있는 우리시는 내년에도 전남 도민체전 등 대형 체육 행사를 앞두고 있어 시설 정비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전라남도 행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1년간 지방세의 확충과 지방세 징수 실적 등 세정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 3,069억 원을 징수해 역대 최고 징수 기록을 달성해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시는 또 검은도 해풍쑥을 개발하고 판매해 지역 농민들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향토산업 육성사업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여수 밤바다 낭만버스커 공연이 지난 1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개월 동안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시는 남녘의 따뜻한 봄을 즐기러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한 달 빨리 낭만버스킹 공연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올해 실시되는 낭만버스킹 공연은 기존의 한 장르에 국한된 오디션 프로그램과 달리 노래와 연주, 퍼포먼스 등 모든 장르의 뮤지션들이 참여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제작돼 전국의 TV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입에 단 것이 몸에는 쓰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도한 당 섭취에 대한 위험성은 잘 알고 있지만 달달한 먹거리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포항시에서는 단맛 줄이기를 주제로 보건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44회 보건의 날 및 제16회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7일 열렸습니다. 시민 보건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는 이번 행사는 지역의 보건 관련 종사자와 시민 400여 명이 함께했으며 단맛을 줄이세요, 인생이 달콤해집니다라는 주제로 펼쳐졌습니다. 특히 행사에서는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당류를 하루 기준 10% 이내로 유도하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공유됐으며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 수칙을 알리는 강의가 펼쳐졌습니다. 이 밖에 건강증진 홍보관 운영, 보건 관련 기관 무료 검진 등의 부대 행사도 마련돼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포항 시립미술관이 동화나라 원더랜드를 주제로 새로운 전시를 오픈했는데요. 어른들에게는 동심으로 돌아가는 행복을, 아이들에게는 환상의 세계를 체험하는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오픈한 전시 동화의 나라 원더랜드는 회화, 사진, 영상, 설치, 문학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작업하는 9명의 작가가 참여해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가의 상상력을 흥미롭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미술전 외에도 동화 특별전과 체험전이 함께 구성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동화가 작품 속에서 어떤 맥락과 형식으로 재해석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를 내포한 이미지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동화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곳곳에는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작은 미술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상을 벗어나 차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유를 즐길 만한 곳으로 손색이 없는데요. 기분 좋은 봄나들이 장소로도 좋은 작은 미술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포항의 작은 미술관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또 다른 미술관 소식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따분한 우리의 일상을 생기 넘치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공간,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일상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지역의 작은 미술관. 예술의 향기로 가득한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철강 산업을 이끄는 포스코. 이곳에는 지역민을 위한 아주 색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이 있는데요.
이곳이 포스코 아니거든요. 회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곳에 다양한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고 갤러리로 꾸며져 있어요. 네. 이유가 뭘까요? 포스코에서 92년 4월부터 한 7,200시간 정도 동안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여기에 근무하는 800명의 그 임직원들이 전체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오픈 갤러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 개인 생활에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예술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포항 시민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지난 1992년 문을 연 포스코 갤러리는 현재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특별한 전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가 여기 1층부터 사실 쭉 둘러봤거든요, 작품을. 네. 근데 사실 미술에 대해 잘 몰라서 어떤 분의 작품인지를 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번 전시 작품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미술관에서 저희가 신진 작가 공모에서 선택된 3명의 개인전을 3분을 1층, 2층으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전시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 1층 같은 경우에는 김윤재의 설치 작품이 있고 2층에는 그 한국화의 이채영, 그리고 서양화의 장재민 작가, 젊은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 더 그레이트 아티스트전은 포스코 미술관에서 발굴한 젊은 작가들의 개인전인데요. 일상생활에 영감이 선사합니다. 평소에도 갤러리 좀 자주 찾아오세요? 네, 2달에 한 번 정도 갤러리가 이제 열리는 것 같은데 네, 자주 찾아오고 있어요. 점심 먹고 나서. 사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술 작품 관람하고 뭐 갤러리 가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의외로 또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회사에 뭐 출퇴근할 때나 일하다가 가끔씩 쉬고 싶을 때 이렇게 미술 작품 관람하면 기분이 좀 풀어지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부끄러워지기 전에 알아야 할 그림 이야기전이 개최될 예정인데요. 모네, 피카소 등 20세기 서양 현대 미술의 주요 사도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니까요.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지역의 또 다른 작은 미술관을 찾아 이동한 곳은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포항공대 캠퍼스인데요. 이곳에 포스텍 모네 갤러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야, 이곳은 캠퍼스의 낭만이 있는 곳이네요. 학생들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공부하면서 식사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곳에 갤러리가 마련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포항공대 포스텍은 그야말로 공부만 잘하는 이공계 학생들이기 때문에 특히 예술 분야 이런데 또 예술과 과학은 동질성을 유지하나요? 그죠? 그래서 머리도 식힐 겸 여기서 차 한잔 하면서 그림도 작품도 구경을 하고 식견도 넓히고 이런 쪽 차원에서 꼭 이 이공계 대학은 이런 갤러리를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2010년 개관한 포스텍 모네 갤러리는 1년 365일 다채로운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과학에 필요한 창의성을 예술 작품을 통해 개발시키자는 취지 아래 이런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학생과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자주 오세요? 네, 여기 자주 오는 편이에요. 와보니까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차 마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미술 작품들을 이제 무료로 또 어떻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 점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평소에는 미술 작품을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평소에도 자주 오고 가는 길에다가 미술 작품들을 전시해 두니까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역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작은 미술관. 생활 속에서 다양한 시각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시민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특별한 전시 부탁해요. 우리의 일상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드는 방법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곁엔 지역의 작은 미술관이 있잖아요. 포항의 문화 만들기 초석으로 자리 잡은 지역의 작은 미술관.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예술적인 감성을 느껴보시는 거 어떨까요? 현동 사공홍주 선생의 상회지상 전시회가 남산갤러리에서 5월 3일까지 개최됩니다. 우주 만물의 운행과 변화 원리를 주제로 좋은 기운을 담은 작품 23점이 전시됐습니다. 그 좋은 기운을 누구나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염원하는 그런 기운을 작품 속에 담음으로 해서 그 기운이 서로 어떤 관계가 되어서 연결이 되면은 자기가 소망하는 그런 꿈과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공홍주 선생은 이번 작품에 대해 지역의 괴상을 통해 좋은 기운을 그림 속에 담아내고자 했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봄바람처럼 따끈한 축제 소식을 들고 온 정보경입니다. 여러분,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 다들 아시죠? 이 노래가 음원 차트를 역주행하고 거리는 벚꽃나무들로 온통 하얗게 물들었던 날들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요. 어느덧 그 꽃잎들이 하나 둘씩 떨어지면서 올해의 봄도 이렇게 지나가나 봅니다. 하지만 이 떨어지는 벚꽃 대신 이제 제가 왔습니다. 매주 여러분들을 위해 색다른 축제 소식으로 즐거움을 선사할 텐데요. 자, 그럼 제가 오늘 야심차게 준비한 축제는요. 바로 해파랑길 770 걷기 축제입니다. 해파랑길은 하나로 연결된 국내 최장 걷기 여행길로 알려져 있는데요. 동해에 떠오르는 해와 푸른 바다를 길동무 삼아 함께 걷는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아름답죠? 이 축제는 부산 5.6도 해맞이공원에서 시작해서 강원도 고성 통해전망대까지 그 길이만 해도 무려 770km라고 하네요. 오는 5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 열리는 이 축제는요, 총 4가지의 테마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요. 동해 아침, 화랑술래, 관동팔경, 그리고 통일기원.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단어들입니다. 이 축제에서는요, 지역별 걷기 축제는 물론 기리음단, 개통 퍼포먼스, 또 무대 공연까지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국내 걷기 여행, 마음 단단히 먹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걷기 운동은 무병장수의 지름길이다 라는 말이 있죠. 비록 먼 거리지만 축제에 참여하셔서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여유도 되찾고 소중한 추억도 쌓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5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봄 여행 주간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역별 여행주간 대표 프로그램 17가지를 추천했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관광공사 홈페이지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